네, 안녕하세요. 홍순목입니다. 그동안 홍순목 TV를 통해서 인천 서구 지역의 여러 가지 이슈를 그동안 저는 다뤄왔습니다. 오늘은 국내 정치 상황을 좀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국민의힘의 내분 사태가 심상치 않았죠. 결과적으로 봉합이 됐지만 그 과정이 참 오래 걸렸고, 이번에는 아주 극과 극으로 달려서 당대표를 자리에서 내려오도록 해야 된다. 이런 논의까지 갔으니까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당대표와 대통령 후보가 서로 불화하면서 상대를 약간 비난하는 쪽으로 간 것은 많은 국민들이나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실망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한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다툼이 벌어지거나 또 이혼을 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아이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또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 당대표와 대통령 후보 간의 이 불화와 다툼, 결국은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이나 이 국민의힘 당원들을 상당히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봉합이 됐습니다만, 이 봉합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여러 언론들은 두고 봐야 된다. 더 문제될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최근에 또 경선을 같이 했던 홍준표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만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가 있었고요. 홍준표 의원도 대구시당의 그 선대위의 고문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 자기도 도울 방법을 찾고 있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결국은 이제 뭐 이준석 대표라든가 홍준표 의원 이렇게 합류를 하게 되면은 원팀으로 가는 큰 틀은 이제 만들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불화, 내분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나 당원들을 불편하게 하는 이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이와 더불어서 저는 윤석열 후보에게 인문학이 주는 이 교훈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인문학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을 만나서 이 시대에 인문학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큰 아젠다는 무엇인가? 우리가 뭐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인문학이 이 시대를 바라보는 시각 또 이 시대에 주는 교훈, 지혜 이런 것들을 좀 받아서 앞으로의 대선 행보에 적용을 한다면 보다 준비되고 세련된 그런 매력적인 후보가 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2700년 전에 이 호메로스가 지은 일리아스와 오디세이라는 책 중에서 이 오디세이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갖고 거기에서 우리 윤석열 후보가 어떤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오디세이아는 호메로스가 2700여 년 전에 지은 서사시인데요. 트로이아 전쟁을 이끌고 난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10년간의 여정을 그린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 이 목표를 향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고 그걸로 향해 나가지 않는다면 그 안에 어떠한 장애물도 있을 수 없고 또 그에 따른 고통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목표를 갖고 나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장애물도 겪는 것이고 그 또한 그 고통도 겪는 것입니다. 이 오디세우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정, 전우들을 배에 태워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 그 목표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많은 것을 겪게 되는데 결코 쉬운 것이 아니고 선택을 요구하고
희생을 요구하고 고통을 요구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윤석열 후보가 대권으로 하는 그 여정, 거기에도 당연히 장애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때로는 고통을 유발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어떤 마음으로 그 상황을 맞이하고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결국은 윤석열 후보가 마주한 그런 운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왼쪽의 그림은요, 오디세우스가 전우들을 배에 태우고 이 메시나 해협을 지나가는 장면입니다. 왼쪽에는 아주 거대한 소용돌이가 있죠. 오른쪽에는 머리가 6개 달린 괴물이 있습니다. 이 해협을 지나가야만 이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왼쪽에 이 소용돌이는 이 카립디스라는 이 소용돌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 괴물은 스킬라라는 그런 괴물입니다. 이 왼쪽에 소용돌이로 들어가게 되면 모두가 다 이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머리가 6개 달린 이 스킬라에 의해서 6명의 전우가 희생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디세우스는 배를 오른쪽으로 몰아갑니다. 예상대로 6명의 전우들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이 남아있는 전우들이 굉장히 의기소침, 낙심하고 슬퍼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오디세우스는 이 낙심해하고 의기소침해하는 전우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전우들이여, 생각하건대 오늘의 일도 언젠가는 우리에게 추억이 될 것이요.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는 것이냐, 모두 다 같이 죽는 것이 평등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일부를 희생시키더라도 우리는 목표에 도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를 생각하지 않고 어떤 현재에 매몰돼서 소용돌이 속으로 나갈 때 다 죽음에 이르는데, 때때로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도 이 국회의원들이, 그 많은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의원총회를 하는데 결국 파국을 택하는 그런 결정을 하려고 하는 찰나 아니었습니까? 여기에 윤석열 후보가 가서 이준석 대표, 우리 국민과 당에서 선출한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준석 대표와 함께 정권 교체를 이뤄야 된다, 이렇게 해서 가까스로 봉합을 한 것입니다. 이제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이 스킬라라는 괴물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누가 그러면 희생할 것이냐. 물론 여기서 누구를 정해놓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그 측근들이 희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희생이라고 해서 목숨을 내놓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도 잠깐 중단을 하고, 또 말하고 싶은 것, 이런 것도 좀 참고, 좀 어디에 나서고 싶은 것, 이런 것도 좀 참는 것, 이것이 희생 아니겠습니까? 어떤 자리에 오르는 것, 이런 것도 잠시 내려놓고, 또 국민들은 어떤 그런 모습을 바라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측근들, 이런 분들이 발언을 하고 자꾸 나서서 얘기하고 하면은 이런 파국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디세우스는 일부를 희생시키더라도 목표를 향해 나가는 그 방향을 선택했듯이, 이 윤석열 후보도 이 목표를 바라보고 갈 때는 주변에 있는 측근들, 소위 말해서 윤핵관이라고 하죠. 이런 분들을 좀 잠재울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장면은 이 사이렌의 유혹을 맞이해서 이걸 헤쳐가는 이 오디세우스의 일행의 한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사이렌, 우리는 이제 뭐 위험을 알리는 이 경보음으로 알고 있죠. 사이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유혹하는 음악을 내는 그런 동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이 사이렌이 내는 음악을 들으면
결국은 그 음악을 따라 나가다가 물에 빠져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서 항해를 계속하다가 사이렌의 일행을 맞이하게 됐는데 여러 선원들에게 밀랍으로 귀를 막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디세우스는 이 사이렌의 음악을 한번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우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전우들이여, 나를 이 돛을 고정하는 나무 기둥에 나를 꽁꽁 묶어라.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나를 풀어달라고 간청하거나 명령을 하더라도 절대 나를 풀어주지 말고 더 꽁꽁 묶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상대로 그림에서 보여주는 바대로 이 사이렌이 몰려와서 이 노래를 합니다. 당연히 이 오디세우스 그 유혹에 넘어가서 풀어달라고 요청하거나 풀어달라고 명령을 했을 것입니다. 이때 선원들이 오디세우스를 더욱더 꽁꽁 묶어서 결국은 무사히 목표를 향해서 길을 나아갔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초심을 갖고 나아갑니다. 목표를 향해 나갈 때 내 처음에 가졌던 마음, 그것을 갖고 나아가지만 나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유혹을 당하게 되고 초심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럴 때 내 자신이 스스로 통제가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그 주변에서 초심을 일깨우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력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조력자가 결국은 그 지도자를 꽁꽁 묶는 것처럼 다시 제자리에 세우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조력자인 것이죠. 여기 많은 일행들을 고향으로 안내해야 할, 이끌어야 할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는 리더 오디세우스가 저 나무 기둥에 꽁꽁 묶여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지가 않죠. 리더는 능동적이고 자유로워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리더는 어떤 때는 저렇게 꽁꽁 묶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이제 전 총괄 선대위원장이죠. 그분이 이 국회에 와서, 의원총회에 와서 이제 윤석열 후보는 우리가 좀 시키는 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것을 상대방은 뭐 아바타니 꼭두각시니 이런 얘기로 평가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상대방의 평가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 스스로의 갈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오디세우스가 여러 선원들에 의해서 결국 그 기둥에 묶인 것처럼,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처럼 윤석열 후보도 때로는 총괄선대위원장이나 어떤 선대위의 참모에 의해서 스스로 묶이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런 유혹이나 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서 결국은 그 목적지에 도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오디세우스도 이런 유혹을 당해서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은 것처럼 윤석열 후보나 다른 어떤 후보들도 어떨 때는 그런 때가 온다. 그럴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후보를 꽁꽁 묶는, 통제를 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2700년 전에 지어진 대서사시 오디세이아라는 그 책의 내용을 들어서 윤석열 후보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어떤 윤석열 후보뿐만 아니라 이 목표를 향해 나가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많은 분들에게 어떤 지혜를 주고 또 힘을 주고 어떤 경고를 주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좀 너무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오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